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어 점수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실전편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국어, 즉 언어죠. 언어 영역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국어 점수를 막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단번에 한 15점, 20점은 올릴 수 있는 실전 문제풀이법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실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방법은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모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원가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어를 실제 문제 풀 때, 공부할 때 하나는 정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독을 하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두 번째 이제 언어 공부, 국어 공부를 시험 문제풀이를 연습을 잘 깊이 안 했던 학생들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을요. 그래서 학원가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실전편을 잠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 볼게요. 자, 이제 보통은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언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먼저 점수를 올리냐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22번이 있으면 지문을 일단 읽지 않고요. 문제부터 봅니다. 니은과 디귿 자루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이렇게 있죠. 보기 동물, 식물, 3번 단위, 4번 물건, 5번 형용사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가는 거죠. 자, 니은이 여기 있고 디귿이 여기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는 거죠. 내 동생은 이제 10살인데 나보다 키가 크다. 그리고 어찌나 알뜰한지 몽당연필 한 자루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살이다. 그 다음에 한 자루, 몽당연필 한 자루.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살과 디귿 자루는 무엇을 나타내는 낱말입니까? 그랬죠? 그럼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죠? 답은 3번 단위가 되겠죠. 단위. 10살 자루.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지문은 일단 배제한 다음에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거기가 이 문제 니은 디귿 있죠? 그럼 니은 디귿 전후에 문장을 먼저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23번도 볼게요. 리을과 미음의 같은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리을과 미음. 리을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미음도 여기 있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것이다. 이 것하고 나는 아직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옵니다. 리을과 미음의 같은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거를 쭉 다 읽지 않고요. 이 문제 위주로 푸는 겁니다. 리을, 미음과 그 다음에 보기를 또 보는 거죠. 앞에 낱말과 띄어 쓴다. 이렇습니다. 앞에 낱말과 띄어 쓴다. 보시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앞에 낱말과 여기 띄어져 있습니다. 이게 니은, 갈 것. 그래서 이게 맞죠? 앞에 낱말과 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2번 혼자 쓸 수 없는 낱말이다. 타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것. 혼자 쓸 수 없죠. 뭐 꾸며주는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타본 적이 없다. 여행을 갈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도 읽어보면 혼자 쓸 수 있는 낱말이다. 아니죠.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앞에 낱말과 띄어쓰지 않는다. 띄어써져 있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아니죠. 여행을 갈 것이다. 뭐 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문 위주로 읽지 않고 문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가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두세 번. 요렇게 하면 성적이 문제 푸는 테크닉이 많이 올라가요. 의외로. 네, 간단한 그 예제를 보셨는데요. 요렇게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을 먼저 보지 않고 그 밑에 딸린 문항들 있죠. 한 세 문항, 두세 문항이 있는데 두세 문항을 빠르게 읽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문장 있죠. 문장을 지문에 들어가서 그 위아래 한두 줄을 쭉 읽는 겁니다. 한 번 읽었을 때 잘 안 되면 좀 더 읽어보고요. 더 안 되면 이제 확장해서 조금 더 그 윗줄, 밑에 줄을 읽어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빨리 풀 수 있고요. 덜 지루합니다. 이제 집에서 연습할 때,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실제 시험 볼 때도 뭐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죠. 지문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항을 보고, 문제 문항을 보고 이제 거꾸로 지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알게 모르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학원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극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문 위주로 문제풀이를 해요. 지문 위주로 문제풀이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문을 첫 줄부터 끝에까지 정독을 합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거죠.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답을 체크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 문제를 밑에 걸 읽지 않고 지문을 먼저 정독을 하는 거죠. 정독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지문을 먼저 정독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도 빨리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거나 국어 성적이 잘 안 오르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문제 중심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문항을 먼저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 이거 이제 혼용하는 경우도 좀 숙달이 되면 좋습니다. 혼용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현실적인데 처음부터 지문을 끝까지 아주 빠르게 읽는 겁니다.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요. 빠르게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스킵이 아니라 빠르게 그냥 대충 읽는 겁니다. 대충 윤곽만. 그래서 1번 보고 그 지문을 문제를 본 다음에 그 문제에 맞는 지문에 있는 그 단락 있죠. 단락을 문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조금 현실적입니다. 이 방법을 많이 하면요. 좀 공부할 때 덜 지루하고 성적이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된 학생은 정독 읽기를 연습하는 게 좋아요. 정독 읽기.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빠르게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읽을 때 정독을 일단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은 정독하는 연습, 문제를 보지 않고 지문을 먼저 정독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가에서도 그렇게 하죠. 두 분류로 나눠요. 문제풀이, 문제를 본 다음에 읽은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그거 답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문제를 보지 않고 지문을 먼저 정독한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자기에 맞는 것을 한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국어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은 두 번째 문제 중심적으로 지문을 읽는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